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감춰온 비밀과 운명처럼 얽힌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쯤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죠. 어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고 어떤 비밀은 우연한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도서관 사서로 살아가던 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진. 4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고 운명의 사랑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국립도서관 3층 인문학 자료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는 조용한 공간에서 윤서진은 반납된 책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동료 사서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일찍 갈 거예요. 할머니 기일이거든요.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벌써 15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는 도서관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없었죠.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 덕분에 상사들에게도 인정받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는 모범적인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내면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증이었죠. 서진은 어릴 적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겨우 5살 때의 일이었죠. 그 후로는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분들이었어요? 어린 서진이 물을 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없는 사람들이야. 기억할 가치도 없어. 넌 그냥 내 손녀일 뿐이야. 할머니의 단호한 말투에는 묘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도 서진에게는 단 하나의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의 사진 한 장. 빛바랜 사진 속 여인은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어딘가 파티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이분이 정말 나의 어머니일까? 왜 할머니는 부모님에 대해 그토록 함구하실까? 서진은 성장하면서도 늘 이런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날도 서진은 평소처럼 책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인문학 자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지닌 그는 경영학 서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피터 드러커의 경영의 실제라는 책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서진이 그를 안내하려고 돌아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왠지 낯이 익은 듯한 느낌. 상대방도 마찬가지였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글쎄요. 저도 왠지 낯이 익은 것 같긴 한데. 서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사과하고는 책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파문이 일었죠.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그 남자의 이름은 강도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전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이 서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죠. 며칠 후 서진은 할머니 기일을 맞아 시골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 그동안 차마 정리하지 못했던 유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서진은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할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서진. 그 안에는 고급 편지지에 쓰인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미술관 1985년 5월 15일 영원히 기다리겠습니다. H. 단 몇 줄의 문장이었지만 서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단서라는 것을. 하늘미술관 들어본 것 같은데. 서진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하늘미술관은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유명한 살인미술관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의 관장은 정아림이라는 70대 여성이었습니다. H 혹시 하림의 H일까? 서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의 편지. 그리고 미술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하늘미술관을 찾아가 보기로. 어쩌면 그곳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다음 주말 서진은 하늘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에 우아하게 자리 잡은 미술관은 마치 동화 속 성 같았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관람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정아림 관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관장님을 찾으시는군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꼭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전화기를 들었죠. 관장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놀랍게도 정아림 관장은 서진을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관장실로 안내받은 서진. 문이 열리자 창가에 서 있던 한 여인이 돌아봤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아림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그런데 정아림이 서진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당신은. 저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정아림은 한참을 서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얼굴을 어루만졌죠. 정말 닮았구나. 마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야, 미안해요. 잠시 옛 생각이 나서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아림은 계속 서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추억하는 듯 했죠. 그런데 절 왜 찾아오셨나요? 서진은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 혹시 관장님이 쓰신 건가요? 편지를 본 정아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돌아가신 할머니 유품에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정아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35년이 지났구나. 관장님,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셨나요? 이 사진이 저희 어머니인데. 서진이 사진을 꺼내자 정아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당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어머니라고 믿어왔던 사진 속 여인이 바로 눈앞에 이 사람이라니. 그럼 관장님이 왜 저희 할머니께? 정아림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든 걸 말해드리죠. 그날부터 서진은 주말마다 미술관을 찾아가 정아림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미술관 도슨트 봉사활동을 핑계로 했지만 사실은 정아림에게서 과거의 진실을 듣고 싶었던 거죠. 정아림은 서진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게 대했죠. 서진아, 이 그림 좀 봐. 모네의 수련이야.
내가 파리 유학 시절에 처음 봤던 작품인데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 정말 아름답네요. 관장님은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셨군요. 그래, 25에 유학을 갔지.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났어. 정아림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미술관 옥상 정원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서진아,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글쎄요,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 아닐까요? 그래, 맞는 말이야.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저주가 될 때도 있어. 특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말이지. 정아림은 쓸쓸히 웃으며 와인잔을 비웠습니다. 난 평생 해바라기 같은 팔자였어. 태양 같은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지. 결혼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엔 언제나 그 사람이 있었어. 그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모르겠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거야. 서진은 정아림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며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관장님,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정아림이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그때 정아림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는데 거기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죠. 관장님, 괜찮아,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지만 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정아림은 병원 검사를 받았고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습니다. 폐암 말기.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라는 진단이었죠.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서진아,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치료는 받고 싶지 않아. 정아림은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진은 고민 끝에 도서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지만 서진의 결심은 확고했죠. 미영아, 나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개인적인 사정이야. 미안해. 서진은 정아림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왜인지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죠. 정아림의 집은 미술관 근처의 고즈넉한 한옥이었습니다. 서진은 그곳에 머물며 정아림을 간호했죠.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니? 우리가 무슨 사이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냥 관장님이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정아림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느 날 밤 정아림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서진이 약을 가져다 주려 하자 정아림이 말했죠. 서진아, 내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 관장님 힘드시면 내일. 아니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정아림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떤 남자가 찾아올 거야? 아마 내 죽음을 듣고 달려올 텐데. 그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주렴.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남자분이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정아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너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지. 서진은 놀라서 정아림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아림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진의 손을 잡고 있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것이 정아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던 정아림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조문객도 미술관 관계자들 뿐이었죠.
서진은 정아림의 유품을 정리하며 한옥에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죠. 혹시 이곳이 정아림 관장님 댁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하림이 정말 떠났습니까?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은 정아림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남자가 찾아오면 밥 한 끼 대접하라는. 들어오세요. 추운데 밖에 계시면 안 돼요. 서진은 노신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정아림의 영정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하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처절한 통곡이 조용한 한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을 울던 노신사는 겨우 진정하고 서진이 내온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당신은 하림이와 어떤 사이신지. 저는 관장님께서 마지막까지 돌봐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진은 정아림이 남긴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관장님께서 이걸 남기셨어요. 아마 어르신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다시 눈물을 흘렸죠. 1978년 5월 15일. 오늘 그를 만났다. 파리의 센 강변에서.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일까? 한국 남자가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의 이름은 강준호. 강준호. 그럼 어르신이. 네, 제가 바로 강준호입니다. 하림이와 저는 한때 정말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노신사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저는 회사 일로 파리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하림이를 만났죠. 그녀는 루브르 미술관에서 열심히 그림을 모사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열정적인 여자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하림이도 저에게 호감을 보였고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강준호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재벌가끼리의 정략 결혼이었죠. 하림이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제가 비겁했습니다. 가문의 기대, 회사의 미래, 모든 걸 핑계로 하림이를 놓아버렸죠.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와 평생 저를 기다렸고 저는 그저 가족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강준호는 일기장을 넘기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1979년 3월 10일.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다. 나는 임신했다. 그의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말할 수 없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이 아이는 내가 혼자 키울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가 알고 말았다. 어머니는 격노하셨고 나를 집에서 쫓아내셨다. 그래도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이게 무슨... 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도 놀라서 일기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1979년 10월 25일. 아이를 낳았다. 딸이다. 너무나 예쁜 아이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어머니의 압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아이가 사생아라는 낙인을 받으며 살아가게 할 수 없다. 오늘 아이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다. 내 대학 선배 부부인데 아이를 갖지 못해 늘 안타까워했던 분들이다. 그들은 아이를 딸처럼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이 이름은 서진. 서쪽으로 나아가는 아이라는 뜻으로 지었다.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진.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정아림 관장님의. 강준호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계속 넘겼죠. 1984년 5월. 서진이를 멀리서 봤다. 5살이 된 아이는 나를 빼닮았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양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아이를 흔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서진이의 양부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아이는 할머니에게 맡겨졌다는데.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맸던 자신의 정체성이 이렇게 밝혀지다니. 그럼 저는 관장님의 딸이었던 거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강준호가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였군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눈앞의 노신사가 자신의 생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왜 이제야?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하림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그 아이가 자랐다는 것도. 만약 알았다면.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며칠 전 도서관에서 만났던 강도윤이었죠. 여보세요? 서진 씨, 강도윤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서진이 난감해하자 강준호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며칠 전에 도서관에서 만난 분인데. 강도윤이라고 하셨나요? 강준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이 강도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강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제 아들입니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끌렸던 그 남자가 바로 이복 오빠였다니. 안 돼. 이건 안 돼. 서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혔죠. 서진 씨,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을. 아니에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서진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아림이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끌렸던 남자가 이복 오빠라는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었죠. 한편 강도윤은 카페에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 이후 그는 계속 서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연락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늦을까? 도윤이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윤은 서진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한 도윤은 서재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강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도윤아, 네가 최근에 만난 여자 윤서진이라는 사람 맞니? 네. 어떻게 아시?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나선 안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강준호는 괴로운 표정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아림과의 과거, 그리고 서진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도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서진 씨가 제 누나라는 건가요? 이복 누나다. 내가 젊은 시절 저지른 과오의 결과지.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요. 도윤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처음 느낀 진정한 끌림이 금지된 사랑이었다니. 서진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정아림의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은 미술관은 조용했고 서진은 정원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죠. 엄마, 아니 관장님, 왜 이런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나요?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나요?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도윤이 서 있었죠.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오지 마세요. 우리는 만나선 안 돼요. 알아요. 다 들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 왜 이렇게 끌릴까? 이제야 알겠네요. 피가 서로를 알아본 거였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그런 서진을 안타깝게 바라봤죠. 서진 씨, 우리가 남매라는 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을? 전 서진 씨를 한 여자로서 좋아했어요. 그 마음은 진실이었죠.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도윤은 쓸쓸히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오빠로서, 가족으로서 곁에 있을게요. 서진 씨가 원한다면요. 도윤이 떠난 후 서진은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니. 평범한 도서관 사서였던 자신이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었고 첫눈에 반한 남자는 이복 오빠였다니. 며칠 후 서진은 강준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진아, 우리 가족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특히 내 할머니가. 할머니요? 그래, 내 어머니. 즉 너의 친할머니지. 사실 어머니도 내 존재를 이제야 아셨어. 평생 숨겨온 손녀가 있었다는 걸. 서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강준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저택의 문이 열리자 하얀 머리의 노부인이 현관에 서 있었죠. 네가 서진이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진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존재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서진은 할머니의 품에서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의 품. 비록 복잡한 사연으로 만났지만 따뜻함은 진짜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가족이 서진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준호의 아내, 그러니까 도윤의 어머니는 서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죄송하지만 전 이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어머니, 서진 씨는 아무 죄가 없어요. 도윤이 나섰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 집안의 수치를 드러내고 다닐 수는 없어. 강준호 가문의 비밀스러운 딸.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재벌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강준호의 동생들, 즉 서진의 삼촌과 고모들은 격렬히 반대했죠. 형님,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갑자기 숨겨둔 딸이 나타났다니. 그것도 정아림과의 사이에서 난 아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막내 삼촌 강준석은 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형님 재산에 욕심내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친자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준석아, 내가 하림이의 일기장을 다 읽어봤다. 서진이는 분명 내 딸이 맞아. 그래도 확실히 해야죠. DNA 검사를 하자고요. 서진은 이 모든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검사에 동의했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서진은 확실히 강준호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강준호가 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님, 이미 돌아가신 아버님 유산은 다 분배가 끝났잖아요. 이제 와서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면 나는 재산 따위 관심 없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재산에는 손끝도 대지 않을 테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도 우리 집안의 정당한 상속인이야.
네 아버지가 받을 몫의 일부는 당연히 내 것이지. 할머니, 준호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해라. 서진이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줘야 해. 결국 서진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이었죠. 한편 도윤은 서진을 누나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느꼈던 그 끌림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도윤은 서진을 찾아갔습니다. 누나 함께 어머니. 아니, 정아림 관장님 묘소에 가요. 두 사람은 함께 정아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진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혼자 사셨는지, 왜 저를 멀리서만 지켜보셨는지. 도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는데도 왠지 낯설지 않네요. 아마 누나를 통해 이미 만났기 때문인가 봐요. 묘소를 나오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은 모든 게 꿈만 같아요. 하지만 관장님, 아니, 엄마가 남긴 미술관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울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연인은 될 수 없었지만 가족이 된 기묘한 인연이었죠. 그런데 한 달 후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밝혀졌습니다. 강준호가 서진을 급히 불렀습니다. 서진아, 중요한 걸 발견했다. 하림이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인데.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친 강준호. 거기에는 정아림이 죽기 직전에 쓴 고백이 있었습니다. 서진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하다.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 강준호는 네 아버지가 아니란다. 내 진짜 아버지는 준호의 쌍둥이 형 강준혁이야. 1978년 파리에서 나는 준혁을 먼저 만났어. 준호와 너무나 닮은 그를 보고 혼란스러웠지. 준혁은 화가였고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너를 갖게 되었단다. 하지만 준혁은 네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의 유작 전시회에 갔다가 준호를 만났는데 너무나 닮은 얼굴에 순간 준혁인 줄 알았지. 준호를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하지만 준호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 서로에게 상처만 준 셈이 되었네. 서진아, 네 아버지 준혁은 멋진 사람이었어. 비록 일찍 떠났지만 너에게 예술가의 피를 물려주었지.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도윤 씨와 사촌이었던 거네요. 그래. 준혁 형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림이가 형님을 사랑했다니. 강준호도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구나. 너와 도윤이가. 서진은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도윤에게 끌렸는지, 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낯이 익었는지. 서진은 서둘러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 야근 중이던 도윤은 서진을 보고 놀랐죠. 누나,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도윤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전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점점 커졌죠. 그럼 우리가 남매가 아니라 사촌이었다고요? 네. 제 아버지는 아버님이 아니라 큰아버지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서진 씨, 도윤 씨. 도윤이 천천히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괜찮은 거죠?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서진을 안았죠. 많이 힘들었죠? 저도 그랬어요. 미안해요. 제가 다 모르고. 미안할 거 없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포옹했습니다. 운명이 장난처럼 갈라놓았다가 다시 이어준 인연이었죠. 정아림의 미술관은 서진이 관장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건설 회사 경험을 살려 미술관 리모델링을 도왔죠. 재개관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강준호 가족도 모두 참석했죠. 한때 서진을 반대했던 도윤의 어머니도 이제는 서진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진아, 그동안 내가 너무 매정했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해요. 서진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숨겨진 사랑, 드러난 진실이었습니다. 정아림의 미공개 작품들과 함께 준혁의 유작들도 전시되었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제 아버지 작품이에요. 서진이 도윤에게 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센 강변의 한 여인을 그린 초상화였죠. 어머니, 정아림 관장님이시네요. 정말 아름다우셔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져요. 도윤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들이 이루지 못한 사랑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살아가는 거예요. 1년 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늘 미술관 정원에서 가족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죠. 강준호는 서진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하림이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알아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서진은 아버지 이제는 작은아버지가 되네 팔짱을 끼고 도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할 때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정아림과 준혁이 축복해주는 것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지 못한 만큼 더 행복하게요. 서진이 속삭이자 도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요. 두 사람의 입맞춤과 함께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강준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림아, 준혁 형님.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서진이가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러니 편히 쉬시게. 그렇게 긴 세월을 돌고 돌아온 인연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아프고 운명이 잔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법이죠. 서진과 도윤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숨겨진 출생의 비밀도, 금지된 사랑의 아픔도, 복잡한 가족 관계도 결국은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결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미술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고, 도윤은 회사 일과 함께 미술관을 후원하며 아내를 든든히 지원했죠. 어느 날 서진은 미술관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묶음과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이게 뭐지? 편지를 펼쳐본 서진은 놀랐습니다. 그것은 준혁이 정아림에게 보낸 연애 편지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림에게 오늘도 센 강변에서 그대를 그렸소. 하지만 내 서툰 붓은 그대의 아름다움을 절반도 담아내지 못하는구려. 그대는 내게 영원한 뮤즈요. 살아있는 예술 그 자체요. 곧 한국으로 함께 돌아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자고. 우리의 사랑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소. 마이너스 영원히 그대만을 사랑하는 준혁.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느껴졌으니까요. 상자 맨 아래에는 작은 벨벳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던 약혼 반지. 그때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서진은 발견한 것들을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윤도 편지를 읽으며 숙연해졌죠. 정말 운명 같은 사랑이었네요. 이 반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도윤은 반지를 들어 서진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딱 맞았죠. 당신이 갖고 있어요. 분명 두 분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서진은 반지를 낀 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의 못다한 사랑이 이제 자신을 통해 완성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진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죠. 도윤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도윤은 기쁨에 겨워 서진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벌써 8주래요. 두 사람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강준호와 할머니도 무척 기뻐했죠. 증손주라니, 내가 이런 날을 볼 줄이야. 할머니는 서진의 배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복된 일이 생기다니. 하림 씨도 저승에서 기뻐하겠구나. 출산이 가까워지자 서진은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정아림과 준혁이 나타나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하는 것이었죠. 우리 딸,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가 늘 지켜보고 있을게. 그리고 마침내 출산의 날이 왔습니다. 힘내요, 여보. 조금만 더. 도윤이 서진의 손을 꼭 잡고 격려했습니다. 긴 진통 끝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의사가 아기를 안겨주자 서진과 도윤은 감격에 겨워 울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뻐요. 당신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도윤 씨를 닮았어요. 아기의 이름은 하은으로 지었습니다.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었죠. 정아림의 하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난 후 서진의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한때 서진을 반대했던 친척들도 이제는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였죠. 우리 하은이는 진짜 복덩이야. 태어나자마자 온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었어. 할머니가 하은이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서진은 육아와 미술관 일을 병행하며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도윤도 최대한 육아에 참여하며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죠. 하은이의 첫 돌 때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미술관 정원에서 열린 돌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죠. 우리 하은이가 벌써 돌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서진이 돌복을 입은 하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걸어다니겠네요. 그럼 더 정신없겠지?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되자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하은이는 망설임 없이 붓을 집어들었죠. 역시 예술가 집안이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정아림의 사진 앞에 하은이의 돌 사진을 놓았습니다. 엄마 보세요. 엄마의 외손녀예요. 엄마를 많이 닮았죠?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그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사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정아림이 대답하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 하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서진은 아이와 함께 정아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은아, 여기가 외할머니 계신 곳이야. 외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신 거죠? 그래, 하지만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하은이는 조그만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외할머니, 저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서진은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하은이도 벌써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으니까요. 어느 날 서진은 미술관에서 특별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3대가 이어가는 예술혼이라는 제목으로 준혁과 정아림의 작품, 그리고 서진이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함께 전시했죠.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특히 한 관람객의 말이 서진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전시를 보니 예술이란 게 정말 피로 이어지는구나 싶어요. 할아버지, 어머니, 딸로 이어지는 예술혼이 느껴져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부모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당신이 그분들의 뜻을 이렇게 멋지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도윤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화가가 될래요. 하은이가 밥숟가락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가 화가가 되고 싶구나. 네. 외할머니처럼, 외할아버지처럼 멋진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당신들의 사랑이, 예술이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비록 당신들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희를 통해 그 사랑이 완성되었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정말로 화가가 되었고 서진과 도윤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가을날 서진은 미술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평범한 도서관 사서였던 자신이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사랑하는 사람이 이복 오빠인 줄 알고 절망했던 날,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져 사랑을 되찾은 날,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도윤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죠. 그냥 우리가 참 멀리 왔구나 싶어서요. 그러게요. 처음 도서관에서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도윤 씨,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당연하죠.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아무 장애물 없이 만나요. 좋아요. 약속해요. 두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걸 때 하은이가 아이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봐요. 제 딸 하연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4대째 화가의 길을 걷게 된 손녀의 그림을 보며 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우리 하연이도 재능이 있네. 당연하죠.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부터 이어진 재능인데요.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손녀를 안으며 정원 너머로 보이는 미술관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정아림의 외로움이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행복한 공간이 되었죠.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하연이가 그림으로 상을 받은 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20살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40이 넘어서야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겪은 아픔도 많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친오빠인 줄 알았을 때의 그 절망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 또한 잊을 수 없다. 엄마는 평생 해바라기 팔자라고 하셨다.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다고. 나는 엄마보다 행운하다. 내가 바라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나도 엄마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엄마의 마음이 더 잘 이해된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하셨을까? 하지만 엄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못다 누린 행복을 제가 대신 누리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을 제가 이루고 있으니까요. 내일은 하연이와 함께 엄마 묘소에 가려고 한다. 증손녀가 받은 상을 자랑하러.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거다. 사랑합니다, 엄마. 그리고 고맙습니다. 엄마가 지켜준 사랑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일기를 마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하연이와 함께 정아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은이와 도윤도 함께였죠. 증조할머니, 저 하연이에요. 그림 대회에서 대상 받았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묘비 앞에는 이미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신선한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죠. 이 꽃은 누가? 그때 멀리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이제 80을 넘긴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꼿꼿했죠. 아버님, 준호 할아버지. 강준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하연이 상 받았다는 소식 듣고 하림 씨께 인사드리러 왔지. 우리 증손녀가 대견해서 말이야. 모두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사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죠. 강준호가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림 씨, 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바람이 불어와 국화 꽃잎이 살랑거렸습니다. 하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느껴져요. 증조 할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모두가 놀라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에요. 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정아림이 그리고 준혁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가족들은 미술관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연이의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하연아, 증조할머니처럼 훌륭한 예술가가 되렴. 네. 저도 증조할머니처럼 멋진 미술관을 만들 거예요. 서진은 손녀의 당찬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서진과 도윤은 미술관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한때 정아림이 와인을 마시며 자신의 해바라기 사랑을 이야기했던 곳이죠. 여보, 우리도 이제 많이 늙었네요. 도윤이 서진의 흰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첫 만남 때처럼 빛나고 있었죠. 도윤 씨,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저를 선택하실 거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요. 설령 우리가 진짜 남매였다 해도 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요.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때 하연이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별이 떨어져요. 소원 빌어요. 정말로 하늘에는 별똥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서진의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별똥별이 사라진 후 하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뭐 비셨어요? 비밀이야.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치사해요. 할머니와 손녀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서진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죠.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 하은, 하연,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현손주까지. 엄마, 힘내세요. 하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어. 서진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연아, 이리 와보렴. 18살이 된 하연이가 다가왔습니다. 미술대학의 수석으로 입학한 재원이었죠. 할머니,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
서진은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준혁이 정아림에게 주려 했던 그 반지였죠. 이건 내 증조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께 주려고 했던 반지야. 이제 네가 가져. 할머니, 이렇게 귀한 걸 5대째 예술가가 될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우리 가문의 예술혼과 함께. 하연이는 울먹이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늙어온 남편. 여전히 사랑스러운 사람.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도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울지 말아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로. 네. 꼭 찾아갈게요. 서진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일궈낸 행복한 가정. 정아림이 그토록 갈망했던 바로 그것이었죠. 엄마, 이제 갈게요. 엄마 곁으로. 서진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미술관에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죠. 서진이 살아생전 베푼 사랑과 나눔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연이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예술은 사랑이라고. 사랑 없는 예술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할머니가 운영하신 미술관이 이토록 사랑받은 이유도 그 안에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겠죠. 저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 미술관을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증조 할머니부터 시작된 우리 가문의 예술혼과 사랑을 영원히 이어가겠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잘 가요. 곧 따라갈게요. 그리고 정말로 1년 후 도윤도 아내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정아림의 묘 옆에 묻혔죠.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운명을 이겨낸 사랑. 윤서진 앤드 강도윤. 영원히 함께. 세월이 흘러도 하늘미술관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연이가 관장이 되어 운영하고 있죠. 미술관 입구에는 새로운 동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미술관은 3대에 걸친 예술가들의 혼이 담긴 곳입니다. 강준혁, 정아림, 윤서진으로 이어지는 예술과 사랑의 공간. 비록 그들의 사랑은 시대의 벽에 가로막혔지만 그 사랑의 불꽃은 후손들을 통해 영원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커플이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자기야, 여기 정말 유명한 곳이래. 3대째 이어지는 예술가 집안의 미술관이라고. 와, 대단하다. 그런데 이 집안 스토리가 엄청 드라마틱하대.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니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니. 두 사람이 전시실로 들어가자 하연이가 직접 나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의 관장 강하연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미술관의 역사를 들려드릴게요. 하연은 벽에 걸린 대형 초상화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아림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이분이 저의 증조할머니이신 정아림 여사님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셨지만 사실은 한 남자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신 분이죠. 이어서 준혁의 그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증조할아버지 강준혁 화백의 작품입니다. 파리에서 증조할머니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지만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젊은 커플은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저의 할머니 윤서진 관장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할머니는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40년을 사셨죠. 하연은 서진과 도윤의 웨딩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처음에는 두 분이 이복남매인 줄 알고 절망하셨대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 사촌지간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셨죠.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관람객이 감탄했습니다. 네, 저희 집안 이야기가 참 드라마틱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랑도 결국은 길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전시 관람이 끝난 후 하연은 옥상 정원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증조 할머니가 즐겨 찾으시던 곳이에요.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프로포즈를 한 곳이기도 하죠. 정원에는 새로운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해바라기를 형상화한 작품이었죠. 이 해바라기는 증조 할머니를 상징해요. 평생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사신 분이니까요. 젊은 커플은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니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곳은 연인들에게 특별한 장소예요. 여기서 프로포즈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남자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깜짝 프로포즈에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하연은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이곳이 여전히 사랑의 공간이 되고 있어요. 그날 밤, 하연은 미술관에 혼자 남아 가족들의 작품을 정리했습니다. 문득 서랍 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하연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해.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 집안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비극 같지만 사실은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야. 증조 할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지만 불행하지 않으셨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할머니도 마흔의 가족을 찾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덕분에 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하연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야. 그게 가족이든 연인 간의 사랑이든 예술에 대한 사랑이든. 사랑이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미술관을 잘 부탁해. 이곳이 앞으로도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기를. 사랑해. 우리 하연이. 녹음이 끝나자 하연은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밝은 별 넷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들 저곳에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때 갑자기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하연은 급히 소원을 빌었죠. 우리 가문의 이야기가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세요. 사랑의 기적이 계속되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하연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장님, 어제 프로포즈했던 그 커플이 전화를 했는데요. 결혼식을 우리 미술관에서 하고 싶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신부 쪽 증조 할머니가 정아림 여사님과 파리 유학 시절 룸메이트였대요. 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운명의 실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요? 결혼식 당일 미술관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연은 주례를 맡았죠.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사랑의 연결고리입니다. 증조 할머니들의 인연이 증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도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입맞춤을 할 때 미술관 정원의 해바라기들이 일제히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정아림이 미소 짓는 것처럼. 그리고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 속에서 하연은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사랑은 영원해.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진실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하연은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믿어요. 사랑의 기적을. 미술관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복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영원을 약속하는 종소리가. 그렇게 하늘 미술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의 이야기로. 에필로그. 50년 후 하연의 손녀가 미술관 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6대째 이 미술관을 이어받은 강소윤입니다. 고조 할머니 정아림부터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DNA가 제 안에도 흐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미술관이 사랑의 성지가 되기를, 예술의 요람이 되기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조 할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고조 할머니가 평생 간직한 사랑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날도 미술관 정원의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이, 마치 사랑처럼. 끝. 이렇게 해서 평범한 도서관 사서였던 윤서진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숨겨진 출생의 비밀, 운명 같은 사랑, 잔인한 오해, 그리고 극적인 반전까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 여러분도 살면서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나요? 혹은 자신이 누구인지 방황하고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진처럼, 정아림처럼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사랑도, 행복도, 진실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